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인동 금능단지 안에 지금 들어와갖고 네이버에 대한 당상 투를 짧게 올려봅니다. 이제 보기보다 네이버에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코인에 옛날에 물려보고 지금도 물립니다. 물리는데 안 물릴 수가 없지요.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하자도 100% 못하잖아요. 저도 승률이 한 70%, 한 80% 되는데 대신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벌 때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네이버를 이렇게 하시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제가 네이버에 이제 물리신 분들은 내가 왜 물리실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물리실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본인들이 느끼실 거 아닌 거죠.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자기가 산 가격대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몬스런 코인 말고요. 쓸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은 언젠가는 그 부메랑 법칙에 의해서 그 가격대 전고점을 무조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부메랑 법칙이라 하는데 그래 아시고 공부를 왜 하시라 하냐면요. 저도 이렇게 궁금해갖고 이제 유튜브를 나무 유튜브를 보잖아요. 보면 엉터리 분석, 엉터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연말에 비트하고 뭐라더라. 다른 특정 코인이 억수로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또 유튜브에 이렇게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 이 친구, 그래, 그 친구들도 자기 생각대로 내 피셜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피셜대로 하고 정보를 취합해갖고 누가, 어디 해외에서 누가, 좋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 비트가 뭐 때문에 차트를 봐봐라. 차트를 봐갖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보고 또 따라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구독자들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투자세에 보면, 길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3원이라는데, 길을 닫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으라 하거든요. 그분들은 입을 못 다무는 사람이에요. 입을.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요. 비트가 연말까지, 예를 들면 연말까지 이렇게 간다면요. 그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제 말은 1억은 갈 수 있다 치더라도, 저는 1억 못 간다는 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1억을 간다 치더라도, 연말까지는 안 간다면, 이거 파동하고 사이클을 공부하다 보면요. 연말까지 가면, 우리가, 코인 공부를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모든 게 세상은, 이 심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부사물이 이제 이렇게 투자 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면 여름이 오잖아.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고 이런 거죠. 갑자기 천지 계력이 안 일어나는 입장에서 갑자기 봄에서 겨울 오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간성의 법칙이 있다 보면 됩니다.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달까지 상승이 온다면요. 또 하락이 와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지금 최고 어려운 게 공부를 하면서 이 하락이 높이하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높이하고 높이하고 길이가 얼마까지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계속 저는 통계치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몇 년씩 내고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사이클이 파동하고 사이클이 안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7월달이나 8월달, 저는 이제 7월달에 7월 중순쯤 되면 상승이 마무리된다 생각하는데, 적어도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이렇게 상승이 마무리가 아니려면요, 그렇게 하락이 2014년 뭐 중순이나 말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거를 공부가 안 된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또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보잖아요, 그죠? 보면 다시 산단 말이죠. 그 사람이 뭐 연말까지 그때 되면 또 한 명이 연말 가고 또 뭐 분위기 좋으면요 분명히 여러 유튜브에서 뭐 올라갈 수 있다. 니플도 마찬가지, 니플도 만원 수 있다. 그래 가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니플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하고 오늘 비트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비트는 그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좋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보 들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무조건 이 코인이든 다른 것도 투자 쪽에는 세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그 세력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건데. 지금은 근데 다른 발행 코인이든 기타 이렇게 이제 무게가 이제 여러분 싼 거 있죠. 우리가 주식 같은 건 삼성 주식을 세력들이 장난을 치기 힘들단 말입니다. 덜에 너무 크니까 엄청 장난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많이 들고 제가 세력질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 끼고 다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는 세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세력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를 잘 보세요. 네이버 같은 거는 지금 처음부터 스타트 해갖고 그 비트코인 같은 거는요, 우리가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일본에서 지갑이 만들어진 거 보면 일본에서 22,000번까지를 나카모토 사토시 지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 지갑에 처음에 실험한다고 그 지갑을 계속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지갑 주소 있잖아, 입금 주소. 그거는 제가 또 길어지니까 또 잠깐 적기라고요. 그러면 그게 나카모토 사토시 같은 거는 22,000개 곱하기 50하면 110만 개 정도를 나카모토 사토시가 갖고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타트 해갖고 채굴을 했단 말입니다. 채굴은, 이게 처음 채굴을 할 때부터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채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채굴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채굴장이 제가 저번에 미국 쪽에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 볼일 보고 잠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뭐 잠깐 그 댓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픈데 저는 이제 기능 제보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보세요. 네이버는 자 지금 해시 레이트가 내가 잠깐 아까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해시 레이트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시 파워가 약하다는 거는 채굴을 누군가가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채굴업자들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대, 돈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 채굴 단가를 내려갖고 하나 캐는데 한 100원 하는데, 지금 네이버는 30원 하면 채굴장은 도산하잖아요. 그죠? 도산하는데, 문제는 이 코인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채굴업자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인이, 우리는 코인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네이버는 어차피 안 갖고 있지만은, 네이버는 또, 저는 향후에 보고 상 보고 삽니다. 사는데, 코인이 괜찮은 신문 같은 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중에 네이버는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이버는 왜 사라집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블록체인을 네이버는 토큰이 아니고 코인이다 말이에요.
코인은 스스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게 코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블록은 데이터가 살아있는 한, 예? 무조건 살아있단 말이야. 돌아간단 말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거를, 채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처음에 블록 1번이에요, 1번. 다음에 2번이고, 3번, 4번, 이래 올라가거든요. 네이버도, 내가 시간 날 때, 네이버 블록체인에 또 더 확인해 보겠지만, 네이버도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1분 단위로. 그러면 누군가가 채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블록이 돌아가고 있다는, 블록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떡 방앗간에서, 떡을 맨날 한 달에 한 100군데, 100집을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사 안 돼갖고 한 달에 두 집을 해주더라도 그 공장, 그 기계는 있단 말입니다. 공장은 한 번씩 돌아서지. 지금 아까 잠깐 봤는데요. 해시레이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채굴업자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손을 놨다. 그러고 이제 다단계로 이렇게 네이버를, 다단계 돈을 못하고 네이버 채굴을 이렇게 한 채굴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그 아들은 이제 다단계 업자들은 거짓말을 했던, 사실로 했던, 그거를 이제 손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굴, 업자들, 지금 그렇게 해시파하고 지금 약해지는 상태인데, 그거 아니면 지금 딱히, 답을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옛날에 내몽골 쪽에 이렇게 채굴장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별로 하지 않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탄압 때문에 그 채굴장을 못 빠이 놓았더라도, 기계를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예.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옛날에 비해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탈출은 됩니다. 탈출은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번에 3천에서 5천원까지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래 설령 내 분석이 틀렸다 치고, 틀리더라도 예, 연락을 1,000원짜리 간다 하면 예, 안 물리잖아요. 200원 주고 샀으면 보고 상 보고 파세요. 그런 이제 그까지 이제 대상승장대 그래 하면 예, 파시고, 네이버를 진짜 좋아하면 그 밑에 지점에서 사세요. 사시고, 정 또 좋았으면, 심심하면 채굴을 하세요, 채굴을. 전기세가 좀 비싸서 그렇지, 채굴을 조금씩 소량으로 집에서 하루에 선나 캐더라도, 그래, 채굴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네이버를 사놨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는 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안 쳐다봐야 하는데, 자꾸 지금 네이버는 업비트에 있으니까 주로 쓰는 게 업비트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는 코인원이나 코비스에 있다면, 그거는 자주 안 열어보면, 그쪽이 자본연합이면 자주 안 쳐다보긴데, 문제가 그렇다고 외국 거래소에 자본연합은 나중에 트래블러 걸려갖고 나 입출금이 지랄이잖아요. 다음에 트래블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하여튼, 그런 게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지갑도 이렇게 사실로, 저도 네이버를 지갑에 맡겨놨다 옛날에 빼갖고 이런 거 실험도 해보는데, 네이버 지갑은 약간 불안하더라고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그래,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 물리생각 망고시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참, 안 고쳐집니다. 다음에 또 네이버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게 지금 보세요. 또 니플이 올라간다면 또 니플을 산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분석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7월달, 8월달에 7월달에 저는 이제 7월달로 이제 이렇게 1차 상승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난다 하면 저는 이제 7월달에 비트가 막 6천만 원 정도, 6,400, 6천만 원 정도 간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되면 저희들은 파는 거예요. 근데 비트가 연말까지 한다면 그분들은 그때 6월달, 7월달에 리플이 이래갖고 1,100원대, 1,200원대 있었다. 그럼 팔아야죠. 근데 리플 더 간다. SEC 안주까지 조금 있으면 해결된다. 그래 갖고 또 갑자기 하락장 와봤다. 비트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지 있어야 하고, 내년까지 하고, 내년까지 초까지 하고, 비트가 뭐, 한 3천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럼 니플은, 니플 지원서 올라갈까요? 사토시 영향을 받잖아요. 비트코인 영향을 받잖아요. 물론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때 있어요. 그거는 상승 상태로 움직인다면 상승 상태. 상승 상태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근데 하락을 맞고 있는데 그래 자 봄 다음 여름 봄 다음 봄 여름이죠. 하여튼 뭐 이렇게 산에 올랐다 내려오는 구간에 리플 지원점 올라간다. 그럼 리플을 또 리플이 뭐 많은 간다 연말에 이러면 또 리플을 한번 1,500원 삽니다. 리플이 두드려 맞았다. 두드려 맞고 리플이 400, 리플이 50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또 물리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렇게 전체, 일단은 먼저 공부할 때 숫벌 먼저 봐야 됩니다. 숫 보는 공부를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보시고요. 또 그 중에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지만 공부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갖고 물어보라고 사연내세요. 내가 갖고 그분들한테 뭐 사례금을 주든 뭐 밥을 사주든 어디 꼬시든 두드려 패든 그분한테 배워라 말입니다. 자기 혼자 배우기 힘들면 배우시면 뭔가 깨우치십니다. 깨우치시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벌구나. 그러면 마음고생은 덜 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까 그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바람 쐬러 다니고, 이래갖고, 보고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또 길거리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좋지. 이거 매일 쳐다보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안 올리지면 헛방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사나하신 거니까 마음을 나쁜 코는 아니다 말입니다. 응? 나쁜 코는, 손가락 10번째 안 더 하는 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지금은 랭킹이 140 정도 한데, 랭킹 50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자체가 나쁜 코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들은 게 있어갖고, 응? 그리고 네이버는 정권 그거, SEC 정권 그거하고 틀립니다. 네이버는 이름을 짓기가 정권형 토큰이 돼야하고 STO래, 이랬잖아요. 그죠? 시크릿 토큰 오프닝이잖아요. 그 약자잖아요. 근데 그 이름 마땅히 지을 게 없었어요. 그래요. 원래 네이버는 이름을 지으려면 그래 짓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의 토큰화 해갖고 모든 all 해갖고 모든 자산 all S에 T 그렇게 all ALL S AAT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냥 STO 이러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정권법은 SEC 정권 그거는 위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게 다지고, 너무 이렇게 몰빵하신 분은, 다음 이제 이렇게 마음에 큰 공부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돼요. 분산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잡으셔야 하고 분산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더라도. 왜냐면 세상은 연한 게 없어요, 세상은. 비트코인, 지금 코인이 살아있는 날 비트코인 빼놓고는 연한 게 없으니까 이제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하시고. 작게 벌더라도 분산을 하세요. 그래야 마음고생 안 하고. 돈을 작게 벌더라도 즐기면서 있잖아요.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한평생이 아까운데, 그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는 어차피 스트레스 약간씩 받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한테 오프닝상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쳐다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내 분석이 맞는가, 스스로 이렇게 다시 분석해보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즐기면서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네 번을 갖고 있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이태쌤이었습니다.